디즈니 산하의 인기 애니메이션들인 겨울왕국, 라푼젤, 모아나, 빅히어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요 캐릭터들이 디즈니의 수석 애니메이터 김상진 감독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런 대형 작품들의 뒤를 이을 영화 레드슈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is is where your fairy tale ends. I won't let you win. Rescue Red Shoes. 이곳은 동화의 섬입니다. A magical land of princes and princesses, witches and monsters. 사람들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동화나라 최고의 영웅들인 꽃보다 7 왕자, 꽃세븐을 부르곤 했는데요. The greatest heroes on Fairy Tale Island, especially me, Merlin. 오늘도 괴물용을 무찌른 이들은 인질로 잡혀있는 공주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마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So we attacked her. 마녀라고 생각한 이들은 다짜고짜 공격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She wanted to teach us a lesson, so she put a curse on us. And this was a nasty one that turned us into little ugly green monsters whenever people... 누군가 쳐다보면 녹색의 난쟁이들로 변하는 그들의 저주는 키스를 받아야 저주가 풀린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Are you kidding me? With this face? 실망을 가득 안고 이들의 조촐한 성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성 앞이 난장판이 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I know a lot about silhouettes, and I think this shape is a witch. Let's catch her and make her break the spell. 그리고 성 안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오자 나름의 작전을 세워 습격하려 하는데요. 이들이 발견한 것은 빵을 훔쳐먹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자에게 난쟁이들은 친절을 베풀며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Welcome to my home/command post. I have 6 roommates, but my name's on the lease. I pay the rent. Who is that? 그녀는 거울 속 본인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습니다. I mean my face and my waist and my waist. My waist? 난쟁이들은 자신들이 여자의 머리를 너무 세게 쳐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는 스노우 공주였는데요. 본인의 모습에 놀란 이유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빨간 구두 때문이었는데요. Excuse me, but who are you? Oh, I'm Snow. Snot? 스노우의 아버지를 사라지게 만든 왕비가 애지중지하던 사과나무에서 자란 마법에 걸린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가 어떻든 스노우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는데요. 바로 아버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I need to find my father. And I know that the F7 can help. 난쟁이들은 그저 스노우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그녀가 바로 그들의 저주를 풀어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I can do it in 1 week. 4 days. Great, John. Do it. 1.5. I already found your father like 2 weeks ago. 비록 그들에게는 이성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는 스노우였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My name is Red Shoes. 레드슈즈 공주라 밝히며 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준비합니다. Cool name. 마법, 전투, 요리, 발명 등의 재능으로 무장한 7명의 난쟁이들은 구두를 신었을 때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레드슈즈의 키스를 받아 저주를 풀 수 있을지, 스노우 공주는 마녀의 방해 속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진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영화 레드슈즈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ave a bite. Apples. The most suspicious of fruits. 레드슈즈는 디즈니의 수석 애니메이터 김상진 감독님의 참여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볼트를 시작으로 라푼젤, 빅히어로,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의 다채로운 표정도 김상진 감독님의 손에서 탄생했는데요. 레드슈즈의 주인공 스노우와 멀린, 그리고 난쟁이가 된 왕자들도 각각의 성격과 특징이 잘 담긴 캐릭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영화를 시청하고 놀라웠던 점은 레드슈즈의 엔딩 크레딧을 가득 채운 국내 제작진들인데요. 영화 속 인물들의 화려한 액션씬이나 특수효과 등을 보며 당연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기술이 접목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화의 각본이 홍성호 감독님을 비롯한 국내 제작진들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이들의 대사에서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는데요. 다시 말해 인물들 간의 사소한 대화부터 농담까지 국내 관객분들은 특히나 직관적이고 쉽게 더 깊게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레드슈즈에는 국내에서는 키게스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클로이 모레츠가 스노우의 성우를, 미 비포 유의 배우 샘 클라플린이 멀린의 성우를 맡았는데요. 두 배우 모두 레드슈즈의 각본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클로이 모레츠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의 재해석을 통해 탄생한 스노우와 멀린이 그리는 이야기가 전형적인 공주와 왕자의 역할에 갇히지 않아서 참여하는데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데요. 여느 이야기처럼 완벽에 가까운 주인공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아닌 완벽과는 먼 캐릭터들이 겪는 좌충우돌한 일 끝에 오는 성장이 레드슈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레드슈즈는 2019년 7월 25일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봉에 앞서 감사하게도 저희 삐맨 채널에서 레드슈즈의 제작자분들인 김상진 감독님과 홍성호 감독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네, 저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20년쯤 디즈니에서 활동을 했고 2016년에 레드슈즈 작업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10년은 이제 애니메이터로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 10년은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볼트, 그 다음에 라푼젤이라고 하는 작품, 빅히로 6, 주토피아, 그 다음에 모아나, 겨울왕국.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드슈즈의 각본 감독 홍성호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로도 볼 수 있겠고 액션 어드벤처로도 볼 수 있겠고 영화는 좀 성장을 위한 어떤 여행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일 고민스러웠고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대신하려고 할 필요가 조차 없다. 그것도 편견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라는 그런 메시지. 캐릭터들이 시나리오 법칙이나 캐릭터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얘가 주어진 환경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그렸어요. 되게 진정성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독특한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기존의 디즈니 여성 캐릭터들은 외부적인 어떤 도전, 극복을 하면 되는 캐릭터였는데 우리 캐릭터는 그 안에 어떤 내적인 도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캐릭터. 기존의 어떤 공주들의 어떤 특유의 화려하고 이런 복장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보이기를 원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하면서 디즈니에서 20년 동안 해왔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어떤 성장을 하게 된 듯한 느낌이에요. 한국 애니메이터들하고 한국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오랫동안 가졌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얻었고요. 가장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 없는데 특히 연기를 캐릭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그래서 김상진 감독님도 그게 이제 원하는 그림대로 안 나오니까 일일이 그 위에다가 또 그림 그려주고 또 고쳐주고 그거를 미국에서 할 거면 한 10배 이상 하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이런 게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사이즈와 이런 정도 스타일을 처음 해보는데 하다못해 캐스팅도 직접 전부 다 전 과정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했는데 저 클로이 모레츠가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던 친구고 어렸을 때는 코미디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액션 나오다가 요즘은 되게 작품성 있는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시나리오를 보고서 이거는 내가 여성들에게 꼭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는데 특히 저는 남자 주인공 이 멀린의 캐릭터, 멀린 캐릭터가 애착이 가죠. 작업을 할 때 시간을 들이고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수많은 버전,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의 당연히 주인공도
배우들 캐릭터가 애정이 가고요. 특히나 멀리는 저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영감은 뭐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가능한 한 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일단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거장들의 어떤 그런 조각 작품들을 많이 보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모델러들하고 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각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네. 이 영화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저한테의 레드 슈즈는 우리 OST의 한글 버전 노래를 할 때 가사를 제가 그렇게 보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마법이 시작돼요. 저한테 레드 슈즈. So, here I am. Well, the real me.